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도 이제 그 1월달 정초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항상 이 부동산은 항상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좋은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는 항상 알토마토 TV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그 정초에 이제 새롭게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선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떤 방향으로 좀 흐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간담회를 좀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좀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추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부임 후 첫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 기관이 참여한 이날, 변 장관은 신속한 공급을 강조하면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2021년 공급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서울 도심 내 주택 확보인데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역세권 가용 용지를 활용하기 위해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평균 용적률을 160%에서 300%로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울 시내에 점일 개발되어 있는 준공업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 준공업 지역 후보지 중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사업 모델을 찾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도심 내 주택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정부의 2021년 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초에 이제 그 신임 국토부 장관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를 좀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서울 구정이죠. 구정 전후로 해서 아마 또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건데 아마 긍정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올해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의 어떤 추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그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권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좀 초월을 했죠. 그래서 초월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서울, 특히 강남 일대보다는 서울 북부권 일대가 상승률이 더 컸습니다. 노원구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를 보게 되면 매매가 상승률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또 하나는 GTX, 즉 광역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들에 미리 선점을 좀 하기 위해서 그쪽 주변 지역의 전세가 상승률 또 매매가 상승률도 크게 뛰었습니다. 현재 올해 전망치를 좀 약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도 GTX A 노선과 이 C 노선, 특히 이 C 노선에 아마도 상승률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서울 남부권, 즉 경기 남부권보다는 경기 북부권, 즉 양주라든가 GTX가 지나가는 의정부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어떤 재개발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에 대한 물건들이 가격 상승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어떤 투자의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전세가에 대한 상승률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택에 대한 공급, 수도권에 대한 어떤 서울 지역에 대한 어떤 주택에 대한 공급 비율이 작년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는 입주된 물량들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률은 아마도 유지가 되는데 그렇다면 매매가 상승률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같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소위 말하면은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 있는 이 아파트에 대한 가격 자체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어떤 그 수요층들 자체의 가처분 소득이 많이 올랐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또 하나는 거기에 안에 따른 어떤 부동산에 대한 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이 따라가기 때문에
전세가에 대한 상승률은 좀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겠지만 매매가에 대한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지만 상승률에 대한 상승 곡선은 유지는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지금 현재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내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좀 간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공급 간담회를 좀 개최를 했는데요. 이렇게 주택공급 관련 민간 핵심 기관이 참여하는 이 간담회입니다. 소위 말하면 부동산 그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그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이런 부분들이 모두 모여 있는 기관장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내용을 보게 되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도심 내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을 특히 말하는 겁니다. 이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기존에 나와 있던 20몇 가지의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좀 뜯어보면 기존에 다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과연 어떤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안에 이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공급 자체가 재개발 지역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과 현재 좀 토지 자체의 공급이 많이 좀 딸리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에 얼마만큼 용적률을 줘가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좀 내용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현재 도심권 내 특히 역세권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 용적률을 약 한 150%에서 300%로 상향한다는 걸 알겠는데 좀 더 상향을 줘서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대 수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용적률을 많이 줄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거죠. 현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비율을 보게 되면 약 한 300%에서 약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 아파트를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토지로 받았다고 한다면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임대 아파트 그만큼 용적률을 많이 주니 거기서 절반 정도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맞는 대신에 용적률을 크게 상향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뭐 700%까지도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공급 관련 각 기관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고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 안에 그 수요자에 대한 선호 입지라든가 충분한 물량 확보, 높은 품질 이게 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역세권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수요자의 선호 입지, 즉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출퇴근이 가능하고 어떤 그 출퇴근이 가능한 선호하는 입지는 역세권 쪽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한 물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좀 나눠서 이제 얘기하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대책을 좀 수립을 하고 법령 등을 또 개선을 하고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인허가 절차 또 부지 확보의 이런 어떤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현재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실현 가능한 사업 방식의 어떤 그 구상 지원 이런 어떤 실현 가능한 사업 방식이라는 것은 현재 좀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공급해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 가격 상승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떤 그 사이에 그 전세에 대한 어떤 수요를 어떤 식으로 좀 분산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대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 등 도심 내 이 가용용지라든가 이 공공택지를 활용해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그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 추진이 되다가 좀 자초되거나 또 추진해서 조합설 인가까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어떤 예산 편성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기존에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대상의 역세권이라든가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특히 영등포 지역 일대라든가 영등포 지역에서 양평동이라든가 물레동 일대 또 당산동 일대 이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이 중공업 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가 이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심 재생과 연계를 시켜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를 해서 기존의 3기 신도시 포함을 해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추가적인 공급을 설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 투자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이렇게 좀 큰 틀에서 가져가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입지 선정이라든가 또 토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건물과 토지를 같이 가져갔을 때 수익을 어떻게 분포를 하면서 가져갈 것인가, 또 이제 가져가게 되면 몇 년 후에 매도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공공택지,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의 부지를 활용하고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라든가 혁신 공간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해서 그 품질 높은 주택 공급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지방에서도 공공정비 사업을 확대해서 이런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개발 이익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특유 수요를 차단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나와져 있는데, 이런 것은 뭐 말이 참 좋죠. 말이 참 좋은데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 이익에 대한 어떤 적정 배분을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서 어떻게 분배를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공공주도 일변도라든가 임대주택, 또 자가주택의 위주의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간 협력을 통한 도심내 주택 공급에 대한 중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런 부분 민간 협력에 대한 사업을 참여해서 이 토지주에게 어떻게 리스크를 좀 절감시킨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져 있죠. 이 리스크를 절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게 시범 사업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게 LH에서 그 리츠를 만들어서 그 수익성을 토지주에게 확보를 하고 추후에 이제 준공이 되거나 또 준공이 되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수익도 토지주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사업 시행자 자체가 그 LH와 그 토지주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진행되는 부분,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LH에서 리츠를 선점을 해서 LH에서 그 사업성에 대한 위험성을 떠안으면서 토지주에게 수익성을 중장기적으로 내놓는 방향, 이런 것도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수익성 확보 및 신속한 사업을 추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현재 그 1분기에 대한 입주 예정 아파트가 약 한 8만 호, 전국적으로 약 한 8만 호 정도가 현재 좀 되어져 있습니다. 이 8만 호 정도의 1분기에 입주 예정 아파트가 8만 호 정도면은 이것이 많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약 한 11,000세대가 1분기, 즉 3월 달까지 입주 세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천 경기를 포함하게 되면 약 한 5만 호 정도의 입주 세대가 좀 생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공급 물량에 대한 추이를 좀 보게 되면 그 수도권 쪽 지역이 1월달, 2월달, 3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입주 물량이 이 수도권 지역에 좀 몰려져 있는 부분을 좀 첨삭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대신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좀 작년에 비해서는 입주 물량 자체가 평균적이거나 좀 적은 그런 어떤 형태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2021년도의 분양 계획을 좀 보시게 되면 그 2021년도 이 계획의 민간에 대한 부분, 또 이제 그 공공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약 한 4만 5천 호 정도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전세 대책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이 도심 내 공급 실적의 우수업체에 이게 가점을 좀 적용을 해서 1%대 저리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존에 다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좀 이런 정책 방향을 좀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입주자 선호 설계로 해서 중형 평형대, 과거 같은 경우는 소형 평형대가 주로 담당을 했었죠. 그렇지만은 현재는
이렇게 중형 평형대, 60에서 약 한 85평방미터의 중형 평형대로 설계를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것은 추세로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작은 평형대, 뭐 소형 평형대로 공급을 했다고 한다면 현재는 입주자 선호와 맞게끔 해서 중형 평형대로 설계를 현재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는 굳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매입에 대한 어떤 검토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토지 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세제 혜택을 보유하면서 이 전세의 임대 아파트, 즉 건설 임대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꾸준하게 좀 보유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양도세에 대해 10% 감면을 한다든가, 법인세에 대한 추가세율을 배제한다든가, 또 민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를 좀 감면시켜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거 인센티브는 좀 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좀 진행하겠죠. 앞으로 이제 공급 물량에 따른 전세에 대한 비율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전세 수요자들이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경향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는 집중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전세 수요자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책,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전세 수요자들을 좀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가적인 어떤 세율에 대한 혜택은 꾸준하게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주택협회에서 지금 얘기하기를 그 주택보수 고분양가 심사자를 좀 개선해 달라, 뭐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규제를 좀 개선해 달라,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와져 있고요. 또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임대주택 관련 세제이라든가 금융 지원을 하고 이런 내용을 좀 그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에 대한 건축 기준을 완화해 달라, 이렇게 이제 간담회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달라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주거 비율을 완화를 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10월달에 이제 개정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이 주거 비율을 완화시키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를 시킬 것인가, 내용은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완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공공 재건축에 대한 종상향을 제도를 근거를 좀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요거는 현재 이 도정법 개정안이 좀 국회의원회에서 이제 발의가 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빨리 진행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고요. 또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적극 지정 등 추가 규제 개선 사항을 검토를 하고, 이 중문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이 보시게 되면 역세권 쪽 주변 지역이 그 준주거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복합 환승센터가 마련되어 있고 환승되는 지역들의 준주거 지역들의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 상태의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확대를 시키든지, 아니면 현재 지금 3종 주거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그 역세권 쪽 주변 지역의 3종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얼마만큼 또 확대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제도를 좀 개선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져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시행령 개정으로 좀 진행되는 부분이니까요. 예, 여기까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추가 간담회의 내용은 나와 있고, 설 전에 이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는 그 내용에 어떤 그 적극적인 어떤 검토 사항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도 현재 이 정보가 이제 끝나는 시기까지는 가져가야 될 어떤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흐름을 찾게 되면 투자에 대한 흐름 자체를 충분히 좀 찾아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좀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역세권 쪽 주변 지역의 어떤 그 개선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주변 지역, 즉 화곡동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업 지역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적죠. 또 준주거 지역에 대한 비율이 높습니다. 또 사당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으로 해서 토지와 이 건물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게 되면은 어떤 투자에 대한 흐름 자체를 좀 찾아낼 수 있는 방향이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